줬어. 아이 진짜. 말안 들어.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플 프린트 357쪽부터 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했니? 다시 정리하면 지금 모집단과 그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모평균 m이 있으면 거기서 몇 개 n개의 표본을 뽑아내면 그 표본 평균이 생길 거고, 그치? 표본 평균은 그 표본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변수라고 했어. 어떻게 뽑는지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지니까. 따라서 이놈의 다시 뭘 찾을 수 있어?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볼 수 있겠지.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항상 뭐랑 같다? 평균이랑 일치한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뭐도 존재하고 표준 편차가 존재하는데, 그치? 모 표준 편차도 있고요. 모 표준 편차를 일반적으로 시그마로 두면, 자, 이놈은 모 표준 편차보다 작아. 얼만큼? 루트 1분의 1배만큼 작습니다. 그치? 이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니? 너 주어진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도 계산할 수 있었다. 그치? 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도 자동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뭐가 충분히 큰다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는 정규분포를 따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X바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얼마? 너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갖다 쓰면 되고, 너의 표준 편차는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야? X바의 확률들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겠지. 지금 그걸 하는 과정들이잖아. 자, 7번 다시 보시면 모평균이 30,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 X바가 32 이하의 확률이 늘 때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가. 자, 네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너를 표준화 시키려면 너 정규분포를 확인해야겠지. X바는 정규분포 따릅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니까. 얼마? 30. 자, 얼마 표준 편차는? 네가 시그마인데 루트 16. 얼마? 4분의. 그럼 이거 표준화 시켜야지 뭐. P. 자, Z는 32에서 뭘 빼고 30을 빼고 뭘 나누고 4분의 시그마를 나누면 되겠지. 그럼 정리해볼까? 2 시그마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확률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그래야 돼? 정규분포선을 그려주시고, 누구 왼쪽 편의 넓이가 0.977이야. 거의 1에 가깝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가 0.5가 될 거고, 얘가 0.4772가 되겠네. 그러면 이게 얼마야? 시그마분의 8의 자리인데 그게 얼마가 됐대? 2가 되겠다. 따라서 시그마는 4입니다. 그치? 여느 때 하는 거랑 똑같아. 뭐만? 주어진 모집단에 대한 정보로부터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만 찾아내시면 똑같은 과정들의 연속이야. 굳이 선생님이 밑에 문제들을 다 안 풀어줘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치? 자, 넘어가서 8번. 8번은 또 어떤 문제일까? 자, 너 잘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고요.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 6이다. 자, 확률변수 하나 나와야 되겠지, 그치? 정규분포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뭐니? 몸무게를 X로 두는 거다. 잘 봐. 몸무게가 X야. 그러면 저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60,6의 제곱을 따릅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야. 자,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적재 중량, 즉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의 무게 합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난대. 이 엘리베이터에 고등학생 몇 명이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라는 거는 말을 바꿔봐. 어떨 때 경고음이 울린다고 그랬어? 적재 중량이 너 이상이 되면 울린다고 그랬지?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그 첫째 중량을 검사해볼까? 그 첫째 중량은 뭐야? 엘리베이터 탄 몇 명? 9명의 몸무게의 합이야, 그치? 9명이 탔으니까 9명 몸무게의 합이 549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자, 전체 몇 명 중에서 모르겠지만 몇 명을 9명을 태웠잖아. 그 9명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추천했으니까 표본을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그 9명 몸무게를 내가 x1, x2 이렇게 해서 x9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 우리가 표본이 2개면 x1, x2로 붙였어요. 9개니까 x9에 붙였겠지. 그럼 자, 이거를 우리가 확률로 나타내면 확률입니다. 누가? 9명 몸무게 합이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9까지의 합이 얼마? 합이 얼마? 549 이상의 확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어? 읽어졌지? 자,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내가 지금 확률을 봤을 때 확률 변수가 얼마의 생각이 나와도 확률 변수의 합이 얼마의 생각을 다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여기 x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지? x가 2개, 3개 더해진 적은 없었으니까. 그럼 자, 이건 어떻게 돼? 조금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모양에. 그치? 좀 잘 생각해봐. 이게 뭐야? 표본 9개 합이지. 뭐 하고 싶어? 표본의 합이 있어. 평균 내고 싶지? 평균 내려면 어떻게 돼? 나누기 9. 이 항들을 똑같이 뭘로 나눠? 9로 나눠 수 있게.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돼? 저는 표본 평균 뭐 x바가 되는 거잖아. 9 나누면 6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하면 돼? 이런 데처럼 그럼 x바 모집 단위 정규분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 따릅니다. 똑같이 가고 얼마니? n이 9잖아. 그럼 루트는 3분의 1이니까 2의 제곱을 따르겠네. 그다음 부터 좀 61 빼기 60 나누기 2 0.5 좀 그랬어. 0.5 이상의 확률이니까 그러면 0.5에서 빼야지. 0부터 0.5까지 0부터 0.5까지 0.1919를 빼면 0.3085가 되겠네. 그치? 자, 어디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여기 그치? 9명의 몸무게의 합이 549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걸 당연히 그 개수로 나누면 그 9명의 몸무게 평균, 표본 평균으로 바뀌는 요구를 눈여겨보셔야 돼. 그치? 과일 상대도 마찬가지야. 과일 상대에 한 상대에 과일 10개씩 들어가. 그치? 그럼 한 박스의 무게가 그래서 2kg 이상이면 상품이다. 그럼 한 박스의 무게가 2kg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 표본 10개 무게 합이 20kg 이상, 2kg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럼 나누기 뭐야? 10하면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 되는 걸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몇 개의 합이 나오면 그 개수로 나눠주셔서 우리가 표본 평균으로 바꿀 수 있다. 잘 보셔. 밑에 보면 다 마찬가지잖아. 25회 시간의 총 합이 1450분이니까 나누기 얼마면 돼? 25 하면은 그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 하게 되는 거지. 또 575 보면 임의로 선택한 4통의 통화 시간의 합이 30분이야. 그럼 나누기 뭐 하면? 4 하면 표본 평균이 구해지겠지. 그런 식으로 표본 평균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도 마찬가지야. 됐어요? 자, 그럼 마시고 8번 잘 봐주시라고 그랬어요. 유형 자체가 어렵게 이렇게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씩 까다로운 유형들은 시험에서 그냥 안 들려고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정규분포 13,4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아닌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x바가 자 12에서 14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가 아니라 0.9 이상이야. 그치? 찾아줄 거 없어요. 자, 이상일 때 이걸 만족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확률이가 또 뭐 해야 돼? 아이고, 표본 평균이니까 너 적용 따라야지. 얼마? 13,3 4가 아니고 클럽 누구지? 이런 거 실수하시면 이렇게 표준 편차는 뭐 표준 편차는 4가 아니고 2예요. 보통은 저렇게 주기 때문에 4고명이나 4 갖다 쓴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선생도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어. 실패한다 솔직하지? 꼭 보셔야 돼. 제곱을 한 상태로 줄 수 있으니 표준 편차는 2야. 뭐 표준 편차는 나누기 뭐 해야 돼? 루트 n 그러면 루트 n분의 2의 제곱. 그럼 또 표준화 시켜요. 자, 12에서 뭘 빼고 13을 빼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이거 뭐야? 2나 시그마 똑같은 건데? 잠깐만. Z 14 빼기 13 나누기 루트 n분의 2. 그러면 본분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자, 그게 얼마라고요? 0.9 이상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쪽이랑 대칭 리치니까 그치? 절대값은 같으니까 너는 2배의 이 미친 0을 써야지. 2배를 쓰는 0부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2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 되니? 그럼 그리고 그래야지. 이렇게. 자, 0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의 확률이 그치? 2분의 루트 n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의 확률이 얼마나 되니? 여기 넓이가 0.4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이게 0.45보다 커야 되면은 0.45에 해당되는 건 이쪽에 있어야겠지. 요만큼 넓이가 0.45가 된다면 그거보다 바깥쪽 나가서 그려지면 그 넓이는 0.45 이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부터 0.45야? 붙여줬지? 어디까지? 1.65지. 그럼 우리가 찾는 2분의 루트는 1.65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그려져야겠지.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네가 되어도 괜찮겠지. 이놈이 여기에 그려져도 딱 0.45 나올 테니까. 끝나는 거야. 루트는 이거 하면 3.4 n 제곱하면 3.3이 되고 10점 얼마 나오겠는데? 10.8배. 따라서 자연수는 얼마다? 11이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있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값을 묻는 거예요. 됐나요? 밑에 다 똑같아요. 발전 문제까지도 발전이 아무 것도 없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전반부를 마무리했고요. 자, 후반부로 들어가면 그래, 지금은 뭐 한 거냐? 모집단과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알아본 거고 그걸 위해서 문제들을 지금 풀어본 거야. 이제는 이제 본게임 들어가겠지. 그럼 이걸 연습한 이유는 뭐냐? 지금은 문제를 위해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주고, 그치?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 생활에서 하는 거야. 실제 현실에서. 우리나라 고3 학생들 전체 평균 키 이런 거 재려면 너무 많잖아.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다 빠짐없이 조사하는 건 힘들잖아. 전수로가. 그러니까 뭐가 된다 해서 표본 조사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몇 개 학교를 골라서 거기서 고3 학생들 키를 세서 평균을 내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몇 개 학교의 평균이 아니잖아.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평균을 묻는 거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찾았을 뿐이지. 그럼 그걸 찾았다고 해서 끝날 거 아니잖아. 그렇게 표본 조사를 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뭘 알고 싶은 거야? 전체의 결과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전체를 거꾸로 추측한 걸 뭐라고 그런다? 추정이라고 그래. 추정. 그치?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그래. 통계적 추정. 그 중에서 이제 평균에 대한 추정을 많이 할 텐데, 그치? 그래서 마지막 단원이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전체 평균 키가 궁금했는데 다 못하니까 그냥 10개 학교만 뽑아서 고3 학생들의 평균을 집었어. 그랬더니 170cm가 나오더래. 그치?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170cm가 나오더래. 그럼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이잖아. 10개 학교의 평균이니까. 그치? 뽑아낸 10개 학교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해.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뭐가 궁금해? 전국의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궁금하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추측을 해보겠지. 표본은 170 정도 나왔는데 당연히 전체는 이거랑 큰 차이는 없겠지. 왜? 표본을 충분히 많이 뽑았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지만 정확하게 170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제 예측하겠지. 그러면 아마도 표본이 170으로 나왔으니까 전체 따지면 한 18에서 17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 즉 추정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지금 맞출 거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일정 범위를 제시할 수밖에 없겠지. 표본 평균이 요만큼이니까 모 평균은 대충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겠지라고 제시하겠지. 그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추정에서의 신뢰 구간을 불러. 신뢰 구간. 내가 모 평균이 있을 만한 범위를, 구간을 제시해 준 걸 신뢰 구간이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제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173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우연히 학교들 골라냈는데 그 학교들이 좀 키 작은 애들만 있는 학교였나 봐. 그러면 실제 모 평균이 이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벗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추정을 했지만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지. 그치? 따라서 신뢰 구간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못 따라올 수밖에 없다. 신뢰도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얼마나 믿을만하냐? 내가 추정한 게 얼마나 믿을만하냐? 다른 말로 내가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도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는지 그 확률이 신뢰도가 됩니다. 그럼 신뢰도가 예를 들어서 90%라는 얘기는 내가 90%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만큼 추정했다는 얘기는 실제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 90%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10% 확률로는 빗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이 신뢰도라는 거는 높을수록 좋겠니? 낮을수록 좋겠니? 높을수록 그렇지 당연히 믿을만 한 거니까. 이왕이면 신뢰도 100이라 할 수 있겠지. 100이 제일 좋겠지. 그럼 무조건 맞는 거니까. 근데 봐봐.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측했는데 수현이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뻥치니까 신뢰도 90%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신뢰도 좀 높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키가 165에서 175쯤 될 거예요. 아까부터 때 보면 넓어졌지. 그럼 실제 목평균이 저기 있을 확률이 아까보다 더 높아지겠지. 신뢰 구간이 폭이 더 넓어지면 신뢰도는 따라서 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220? 또 그런가? 한 50에서 한 300 이렇게 신뢰도가 잡으면 그럼 신뢰도는 뭐예요? 되겠지. 50보다 작은 사람이 있겠어? 3배보다 큰 사람은 없겠지? 그치? 큰 거야. 와,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네? 좋은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자료로서 가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 저 폭을 사이 범위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한정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지면 그는 자료로서 추정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반대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막 좁혀보면 우와 나는 추정했는데 169.38에서 170.12 이렇게 추정하면 이게 신뢰도가 얼마겠어? 한 2% 정도 되겠지. 그 역시도 믿을 만하게 못하니까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니? 이 신뢰 구간과 신뢰도 사이에서 적당하게 뭐야 돼? 타협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야. 적당한 신뢰도에서 적당한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게끔 타협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이 쓰는 실제 통계조사에서 많이 쓰는 신뢰도가 95%랑 99%의 신뢰도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자, 문제에서도 당연히 95랑 95%, 99% 신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꼭 저 신뢰도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뢰도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뢰도를 어떻게, 신뢰 구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일단 내가 뭐니
모 평균이 궁금해. 궁금해서 뭐 한 거야? n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그 표본 평균 x바를 구해냈어. 그치? 그러면 요거로부터 내가 지금 요놈을 추정할 거야. 신뢰 구간을 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뢰도도 결정돼야 될 거고요. 그걸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내가 추정을 할 텐데 신뢰도 일단 뭐랄까? 95%의 신뢰도로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95%의 신뢰도란 게 무슨 말이니? 주어진 범위를 내가 딱 만들었을 때 거기에 모평균 m이 위치할 확률이 95%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확률이 95% 된다고? 확률이 95% 된다고? 그건 뭐야? 표준화 시켰을 때, 그치?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에 그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위치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걸 찾는다 지금? 95%가 0.9가 되길 원한다고요. 변기 나왔을 때 그 확률 나오면 확률 강의는 뭐야? 표준화 시키겠지. 결국 이런 식으로 오겠지. 그 식이 0.9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그걸 만족하는 k를 먼저 찾을 거야. 표를 찾아보시면 자 0부터 어디까지가 k까지가 얼마 되는데 저 절반이니까 0.47 쓰면 되겠지. 그럼 표에서 0부터 어디까지 0.477인지 찾아보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1.9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네 표 없잖아, 그치? 표 문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96에서 확률에서 z가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 100분율로 따지면 95%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자, 우리가 표준을 어떻게 시켰냐? 표준을 어떻게 시켰니? X바 표준을 어떻게 시켰냐고. Z는 어떻게 나온 거야? Z는 그 X바에서 그 평균을 빼고, 맞니?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 나눴지? X바의 표준 편차 얼마니? 루트 n분의 15라고 했잖았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구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Z를 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누구니? 이 M의 범위가 궁금하잖아. 요거는 지금 구했어. 평균 사건에서. 요거의 범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 M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자, 정리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x바 빼주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방향 바뀌니까 네가 일로 오고 네가 일로 오겠네. 부호 바뀌면서 그러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무슨 얘기야? 모 평균이 내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빼고 이만큼 더한 것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95%라는 얘기지. 즉 신뢰도 95%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했더니 이런 범위가 9x더라. 그치? 이게 뭐야? 신뢰도의 95%의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의 추정한 신뢰 구간입니다. 오케이?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어떻게 쓴다?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반드시 넣어서 써야 된다. 이제부터는 대입할 거라고. 외우기 안 힘들어? 이쪽에 부호만 풀만 바뀌었으니까 그치? 이렇게 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이번에는 내가 99% 신뢰도로 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0.9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표에서 0부터 어디까지가 너의 절반 얼마야? 0.4 4 9 5 맞냐? 4 2 4 8 2 9 18 2 50 맞지? 표에서 0부터 어디까지가 0.495 이제 확인하면 아마도 2.58 2.58하고 2.59 사이에 있을 텐데 2.58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뒤에 다 먼저 바뀌어. 이건 99% 되겠지. 쭉 내려오면 어디만 바뀌니? 다른 거랑 다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만 바뀔 거야. 그치? 99%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될까요? 그럼 선생님 뻔하네? 뭐가 뻔한데? 앞으로 뭐만 달라지면 신뢰도만 달라지면 그치? 어디만 바뀌는 거냐? 여기는 요 부분만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x바는 k 루트 m분의 시그마고 x바 더하기 k 루트 m분의 시그마로 신뢰 구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이 k 값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신뢰도에 따라 결정된다. 신뢰도가 커질수록 k 값도 어떻게 되니? 커지겠지? 그지? 신뢰도가 작을수록 k 값은 작아져요. 그런 k 값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이 k 값만 주어진다면 신뢰도가 꼭 니들이 안 해도 다른 신뢰도 얼마든지 신뢰감 구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런 신뢰도가 아닌 다른 신뢰도로 문제 줄 수 있고요. 거꾸로 신뢰 구간을 주면서 k 값을 구해서 k 값으로부터 거꾸로 신뢰도를 찾는 문제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 관계들을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란 거는 너와 너 사이의 폭을 말하는 거야. 폭이니까 이쪽에서 이걸 빼야겠지. 자, 여기서 이걸 빼면 x바는 사라질 거고 여기서 이걸 뺐기 때문에 이게 더하기로 바뀌겠지. 야, 너의 2배가 신뢰 구간의 길이겠네. 따라서 2배의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래, 별거 아니야. 2배 한다는 조심하시고 2배. 자, 뒤에 풀 때 신뢰 구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많겠지만 신뢰 구간을 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 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도 많아요. 왜? 여기는 뭐가 사라지니까? 표본 평균 x바가 사라져 있으니 만약에 문제에서 표본 평균이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게 낫겠지. 그치? 표본 평균이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울 때도 많아요. 쌤도 많이 쓸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한다? 2배의 루트 m분의 시그마입니다. 2배의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입니다. k는 뭐에다 결정된다고? 신뢰에. 자, 사실은 여기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 이제부터는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 번이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신뢰구간이 저렇게 만들어질지를 한번 써보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이해를 합니까?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한번은 써보자.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계속 지저분한 계산만 할 거야. 빨리 끝내고 급한 만큼 해보자. 제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전화 졸리니? 재민아, 다 외웠나? 외웠나? 진짜로? 이거를 외웠다가도 좀 아무것도 까먹어. 내가 계속 까먹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자, 오늘 개인회사 사원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 M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N명을 추출했어. 추출 나오니까 표본에 대한 얘기고요. 그 표본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42분이다. 자,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이지. 앞에서 N명을 추출해서 조사했으니까 표본에 대한 조사야. X값은 얼마나 되겠니? 42로 구해졌어요. 그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을 때
n을 구하라. 신뢰도를 준 게 아니라 신뢰도를 주고 거꾸로 표본의 크기를 찾아 나가는 거지. 똑같아. 그냥 혹시 집어넣어. 자, 신뢰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지? 신뢰도는 x바에서 뺍니다. 뭐? K. K 어디니? 95% 신뢰도는 문제를 주지.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문제에서는 반드시 우리 아까 95%일 때 K 값은 뭐 썼고요? 1.5 썼지. 99%일 때는 2.58 썼지. 외우려고 배운 게 아니고 문제 몇 문제가 풀어주면 제대로 머릿속에 박혀. 근데 그 박히는 게 문제인 거야. 문제에서는 표를 안 되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표를 준다고. 그러면 주어진 대로 써야 되겠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가끔은 너네 계산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2를 줄 때도 있다고. 그러면 그때 K를 2를 갖다 놓고 써야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질 리가 주어진 거 가지고 보자는 얘기야. 두 번째,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한테 익숙한 진료도 나올 때는 실수 잘 안 해. 익숙하니까. 어떤 표현이야?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아, Z가 절대값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A%, 그치? 그걸 확률 A%니까 100분의 1이라고 써야겠다. 그치? 소수로. 확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0부터면은 이게 절반이잖아. 절반으로 나와야 돼. 그치? 뭔 얘기냐면, 자, 여기서 절대값 Z가 2보다 작은 아트 확률이 0.95래. 아, 그러면 신뢰도 95%일 때는 K를 뭘 쓰란 뜻이야? 2를 쓰란 뜻이야. 근데 간혹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눈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와 신뢰도 얼마입니까? 47.5%면 이딴 식으로 한다고. 아니야. 47.5%가 아니잖아. 왜? 0부터 2까지니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의 절반이잖아. 그지? 마이너스부터 2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의 2배인 0.5가 되니까 이 경우도 신뢰도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95%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익숙하니까 오씨 0.9면 그게 1.996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맞는 거지. 그치? 0.475 확률은 2? 안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한번 의심을 더 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생소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 잘 몰라. 그냥 쓴다고. 반드시 보셔야 돼. 이게 양쪽이 다 있는 건지 절반만 있는 건지. 절반만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이 확률을 몇 배로 하셔야지? 2배로 하셔야지 그게 신뢰도가 된다고. 이해됐어? 실수만 안 하시면 돼.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표본 평균이 40이니까 그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42에서 뺍니다. K 루트 n분의 n은 모른다 그랬지? 시그마 어딨니? 10. 그 다음에 x바 42 이번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네가 나오는 거고 요걸 계산하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네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해도 되겠지? 그치? 편한 쪽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디까지? 2배의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인데 신뢰 구간의 길이 얼마야?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지? 38.08을 빼면 4 0 계산 못하니? 6 그치? 6.04 아닌가? 6.04라니 6. 아이씨 미치네. 8 그치? 7 이게 녹화되고 있잖아. 7.84잖아 7.84잖아 아 거의 끄기가 잘안돼. 됐니? 너네도 묻지 마.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유치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 필승 있지? 하시라고 정확하게 중요해.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어떻게? 으이씨 1.6 으이씨 어떡하지? 2 일단 나눠봐. 2, 3은 6 2, 9, 18 2는 4 3.9이지.
그다음 1.96 두 배 하면 3.9인 거 보이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또 약분하면 얼마 되니? 2. 그럼 루트 n은 얼마가 되니? 5. n은 25. 자, 숫자들이 양심적으로 준다. 나눠지니까 나눌 생각 하시면 돼. 다 곱하지 말고 약분 해서 계산하셔야 돼. 됐음? 그래서 첫 번째 실내 구간을 가지고 한쪽 끝과 한쪽 끝을 비교해도 되겠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접근하면 또 괜찮다. 됐음? 8점 문장 볼게. 기출문제니까. 잠깐만 볼까? 자,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는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근데 그걸 모두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16대를 추출해서 또한 연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이 X바이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이때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한 대를 선택할 때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X 플러스 C, M 플러스 C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무슨 얘기야?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선택한 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X 더하기 C 이하의 확률이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준 거야? 전체 모집단에서 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렇지? 평균이 M이야. 표준편차 얘기 없지? 표준편차는 시그마 제곱으로 뚫게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택시 한 대의 연간 주행거리의 값이야. 근데 이거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뭐 한 거야? 표본을 추출했지. 몇 대를? 16대를 추출했지.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뭐야? 표본 평균 구해주고 그거를 지금 X바라고 지금 표라고 있네 이렇게. 됐니? 그러면 그놈 가지고 거꾸로 모 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중이지. 추정해봐. 자, 그럼 표본 평균 빼기 K값 신뢰도 얼마야? 95%지? 이제 표를 주래. 95%가 어딜 봐야 돼? 여기서 0.99가 있으면 0.9를 읽는 친구도 있어. 미친놈이지, 그지? 95%야. 확률을 봐야지, 확률. 95 없는데? 5잖아. 지금 여기 몇 대야? 0부터 Z까지잖아. 아까 있잖아. 절반이잖아. 그럼 2배 한결 신뢰도가 되겠지? 그럼 좀 2배 한결 신뢰도야. 그 중에서 2배에서 95가 되는 거, 0.9가 되는 거 있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얼마 쓰라는 얘기야? 1.9로 쓰라고. 선생님 네 번을 쓰고 1.9로 있으니까 이거 쓰면 되겠네. 믿지 말고요. 숫자가 다르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 0부터 Z까지의 확률이니까 우리 신뢰도는 마이너스 F부터 Z까지 확률이잖아. 여기 있는 확률을 2배 한 게 신뢰도가 되는 거라고. 그 신뢰도가 95% 0.9가 되는 거는 K값이 1.96이다. 루트 N이 얼마나 했어 지금? 16이지? 루트 M은 4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게 이렇게 나오더래. 아, 그러면 네가 누구란 뜻이야? 얘가 C란 뜻이네. 따라서 C는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고 4약분되니 4, 4, 16, 4, 9, 3 0.49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C가 뭔지는 더 이상 안 구해진다. 그것만 더 충분한가 보지. 자, 뭐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 한 택시. 자,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 3대를 선택할 때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의 확률이야. 아,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야? M 플러스 C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X가 들어가야겠니? X바가 들어가야겠니? 문제 다시 봐.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의 확률이니까 이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들어간다고. 그럼 그 택시가 어떤 택시인데?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한 대를 뽑았어. 그러니까 뭐야? 미수로 뭐라고? X. X에서 끝나? 그치. 선생님, 뽑았잖아, 선택. 에이씨, 이건 아니잖아. 표본에서 뽑은 게 아니잖아, 그지?
전체 작년에 운행된 전체 모집단 전체의 한 개의 연간 주행거리라고요. 그치? 전체의 연간 주행거리 x가 m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걸 x바라 쓰면은 뭉뚱하게 표준화되면서 다 틀리게 나온다고요. 알겠어? 전체 대상으로 확인한 연간 주행거리라고요. 전체 중에 한 대 뽑은 거니까. 오케이? 뽑았다 했으면 조금 더 평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떡한다? 당연히 표준화 시켜야겠지. 여기서 뭘 빼고요? m을 빼지. 그럼 뭐 남아? c 남지. 그거를 그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아까 c가 뭐냐? 0.49 시그마니까 시그마 나오면 0.49 이렇게 바뀌겠다. 곱셈 그래야지. 자, 0.49 이하를 하니까 0.49를 잡아놓으면 이놈은 이쪽 얼마? 0.5에다가 이쪽만 더하면 되겠네. 0부터 0.49까지가 얼마니? 여기 있네. 0.1879가 있구나. 따라서 0.6879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주어진 식의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문제구나. 자, 그 다음 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일단 확률 변수 x는, 그치? 모집단에서의 확률 변수 x는 뭐니? 스마트폰의 무게가 x가 됩니다. 그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 펜보다 말하니까 시그마 제곱 개. 자, 이 공장에 생산된 스마트폰 400개의 무게를 측정했어. 이 400개가 뭐가 되는 거야? 표본, 그치? 전체 중에서 400개를 추정했더니 그 표본 평균은 뭘 따르더라? 그치? 400개. 그게 뭐야? 표본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이 얼마 나왔다? 540 나와요. 표본 평균. 됐어? 표본 평균이잖아. 이게 표본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야. 표본 평균이라고요. 차이 보겠구만 알지? 표본 평균은 그 뽑아낸 400개의 평균인 거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런 표본들 전체의 평균이잖아. 당연히 무풍이라고 생각했지. 표본의 평균이니까 x바가 되는 거고요. 540이라고.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잖아. 400개의 표준 편차니까 표본 표준 편차라고요. 됐음? 자,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니? 모평균을 추정하겠습니다. 그럼 모평균 추정 어떻게 돼? 당연히 x바에다가 빼기. 자, 95% 얼마 쓰라고 그랬어? 1.96 쓰라고 했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m은 루트 얼마? 400 분의 자, 시그마 와야 된다고요. 얘들아, 시그마 와야 돼. 시그마가 뭔데? 모표준 편차잖아. 모표준 편차인데 이 시그마잖아. 시그마 모르면 안 되는데? 대신 뭐 쓴다? 표본 표준 편차 쓴다. 우리 앞에서 뭐 했니? 모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같은 건 아니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둘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대신 써도 괜찮다고 했어. 그치?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쓰는 게 많고요. 없을 때는 대신 뭐 쓴다? 표본 표준 편차를 쓰는 거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 그 뽑아낸 400개의 표준 편차는 써도 괜찮다. 540 더하기 1.96 곱하기 400분의 이주령 끝났죠. 그러면 바꾸면은 540 빼기 1.96 538.04 이거는 541.96 이렇게 실력만이 구해지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더 현실성 있는 문제잖아요. 왜? 앞에는 봐봐. 앞에는 요걸 줬어.
모표준 편차를 줬어.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모평균을 못 구해서 지금 표본까지 구하고 있는데 모평균도 못 구해야 돼. 모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실제에서.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실제 통계에서는 많이 하는 과정들이고요. 앞에 우리 봤던 거는 그냥 문제니까 모평균 몰라도 모표준 편차 내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던져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볼 때는 모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상관없이 이 시그마 자리에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정리하시면 돼. 됐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밑에 다 똑같아. 많이 차이도 없어. 자, 반대로 뭐야? 실내 구간을 주고 거꾸로 뭐야? 모표준 편차 구하기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과정이야. 이게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모평균의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보여지더라. 그럼 봐봐. 신뢰 구간을 찾아봐야겠지. 그거랑 얘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뢰 구간 봐야 되는데 어이씨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말 안 해줬지. 그러니까 일단은 X바를 쓸 수밖에 없네. 뭔지 모르겠지만 자, 표본 평균 빼기 신뢰도가 99%일 때니까 99%를 얼마 쓰라고? 2.58 쓰라고. 루트 n분의 루트 36분의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렇지? 그 다음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3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요? 58.56이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65.44 되겠지. 그럼 미지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2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겠지. 그치?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낫겠다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표본 평균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없이 풀 수 있는 거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의 K값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지. 그치? 이제 실수 안 할게. 58.56 8 8 이게 2 6 6.8 아닌가? 자신 없지? 아니? 4 6.8 그럼 봐봐. X바 없으니까 미지수 한 개잖아. 굳이 연립해서 안 풀면 되겠지, 그지? 6이잖아. 6 바꾸면 3 3 응? 약분되니? 3 8 24 3 68 그치? 0.86 시그마는 6.88입니다. 자, 약분 또 되니? 86 시그마는 688이야. 8 64 6 80 8은 안 되네. 8 시그마입니다. 8 숫자가 이상하면은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줄 위함이야. 그래서 편한 거니까 열심히 약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계속 미지수가 하나씩 지금 바뀌어 들어간 거야. 좀 전에는 모표준 편차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몰랐기 때문에 또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거야. 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그놈의 모평균을 95%로 추정했더니 그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을 때 B-A 값이 0.42가 된다. 자, B-A가 뭐야? 여기 빼기 여기니까 저게 말하는 게 뭐니?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뺀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배의 K. 신뢰도가 얼마야? 95%. 아, 문제 잘못했네. 자, 여기 붙어야 돼. K값 알려주는 조건이 붙어야 돼. 단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문제 5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K값을 1.96을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을 모르지? 몇 개 뽑았는지. 그치? N분의 시그마는 4
그게 얼마여야 된다? 0.4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어쩌지? 네, 루트를 여기다 갖다 곱해버릴까? 그러면 얼마? 3.92 0.1 루트 10 곱하면 띠링 39.2가 되겠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n은 39.2의 제곱 이상이 되겠다. 그럼 39.2는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겠지. 1536.64. 따라서 이걸 만족하면 자연수의 최소값은 1537이 되겠다. 맞나요? 계속 똑같은 식을 쓰는 거야. 아까는 여기를 몰랐고 이제는 여기를 몰랐고요. 이런 얘기들이야. 돌아가면서 모르네. 넘어서 자 5번. 계속 실내관의 힘내야 됩니다. 자, 모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액을 자 크기가 16인 표본. 이제 표준 편차 줬고 표본을 줬어. 그럼 대신 이제 뭘 안줄 차례야? 신뢰도를 안줄 차례지, 그치? 그놈을 신뢰도 알파로 추정했더니 그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래. 이때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일단 뒤로 놔줘보자. 앞쪽으로 보자.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래. 신뢰 구간 만들어야지. 2배의 자 K값 얼마 쓰니? 신뢰도를 모르니까 K값도 모르는 거지. 일단 뭐 써요? K를 쓸 수밖에 없네. 표본이 몇 개야? 루트 16 4분의 5 분자 시그마 2가 되겠지. 그게 B-N인데 그게 얼마 된다고 했어? 2 된다고 했네. 아 여기서 K가 얼마나 나오니? 2분의 1 나오네. 자 K가 2분의 1 때의 신뢰도를 극구로 찾아갈 수는 없다. 지금 확률을 나타내는 표가 없으니. 그쵸? 자 구해놓고 그 다음 뭐 할 거야? 요 뒤쪽 볼게. 같은 신뢰도니까 같은 신뢰도로 추정 안 했으니까 똑같은 K 값을 쓰란 얘기지, 그치?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의 같은 신뢰도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그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이번에는 몰라. 모표준편은 똑같이 4 쓰는 거고요. 그게 얼마가 되길 원해? 2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 n을 정하라고 얘기야. 됐음? 앞에서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표본의 크기를 찾는 문제. 이렇게 가겠네. 따라서 루트는 얼마가 돼요? 2. n은 4가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4가 되겠습니다. 자, D 빼기 A, D 빼기 C 뭘 말하는 거니?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저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밑에 거꾸로 신뢰도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신뢰도까지 742번 한번 볼게. 자, 표준 정기분포의 일부입니다. 모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에서 100개의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 나왔고요. 모표준 편차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너일 때 그 신뢰도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를 써야 되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 붙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5. 자, 빼면 빵 9 7 2.92가 될 거고요. 그치? 신뢰도의 길이 들어오더라 2배의 신뢰도에 따른 K값은 신뢰도를 모르니까 그 K값도 알 수 없으니까 K를 쓸게. 그치? K 곱하기 자 루트 n 루트 100분의 시그마 그렇게 되겠지. 그게 얼마다? 2.92가 1이니까 K는 얼마다? 2 나오면 1.92 되겠다. 자 칭수한 건 아무 데가 아니고 표에 찾는 연습하셔야 돼. 자 K가 1.9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니? 1.9기가? 잘못했네. 1.9기가 아니구나. 2.9이면 6.46이지. 어쩐지 표에 없더라. 됐어요?
그럼 자 K 값을 1.46 썼다는 얘기는 봐봐. 우리가 그때의 신뢰도 알파가 궁금한 거지. 알파는 확률이잖아. 알파는 어디서 봐야 돼? 확률이니까 여기 안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치? K는 어디 찾았니? 여기 찾는 거잖아. 0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 나오는 거 보시라고요. 0부터 어디까지가? 1.46까지가. 그럼 0부터 1.46까지가 1.4하고 0.2가 이거지? 그지? 아, 그러면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는 이게 소수점이니까 100분율을 만들면 곱하기 106%로 바뀌지, 그치? 42.79% 하면 되겠지, 그치? 어떻겠어? 왜 안 돼? 아까 있잖아. 지금 이게 뭐니? 항상 전기요금보편은 표준 전기요금보편은 항상 어디 들어있냐? 또 확률이 들어있잖아. 0부터 들어가는 확률이 이거라고요. 그치?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1.46까지의 확률이 너라고요. 그럼 신뢰도 확률 어디서부터니? 마이너스 1.46부터 1.46 사이의 확률이 신뢰도니까 위에 있는 거 몇 배? 2배 하셔야 된다고요. 8, 5, 14, 5, 8 0.8558 계산 제대로 해놓으겠다. 0.8558 이제 0.8558이니까 신뢰도 알파는 85.58%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거꾸로 신뢰도 찾는 거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 다음에 어디 K로부터 확률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됐음? 정리하겠어?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건 계산 문제 아니고 개념 문제 문제예요. 어차피 문제 안 풀어도. 우리 좀 전에 자, 신뢰도가 알파 %일 때 그때 상수 K 값을 쓸 수 있다고 했고요. 그때 신뢰 구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니? 2배의 K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이게 신뢰 구하는 길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어차피 시그마라는 놈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5 표준 편차니까 모집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바뀔 리는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만 바꿔가면서 너와 너를 바꿔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만약에 표본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신뢰도를 높게 하면 K값도 그대로 커지지. 표본의 크기를 유지한 채로 여기만 높여주면 신뢰도의 길이 어떻게 되니? 커지는 거야. 그치? 반대로 신뢰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K값을 안 바꾼다고요. 대신에 표본의 크기가 크죠.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니? 작아지겠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하는 길은 작아진다. 자, 신뢰 구하는 길은 당연히 작을수록 좋지.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 범위가 좁을수록 잘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예측 범위를 좁히려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근데 어떤 방법이 있어? 신뢰도를 유지한 채로 표본의 크기만 키워주면은 요건 안 바뀌지. 요것만 커지면 신뢰 구하기는 작아지지. 그 무슨 말이니? 신뢰도가 안 떨어지면서도 신뢰 구간의 길이를 좁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표본을 많이 조사하라. 당연한 얘기지.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신뢰 구간의 범위는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신뢰도는 유지한 채. 그치? 근데 무작정 또 표본 조사를 많이 할 수 없는 게 제일 요건은 다 하는 게 좋잖아. 근데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다 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은 현실이다. 그래. 그래서 저런 걸 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식 가지고 딱 보시라고요. 이 식 가지고 신뢰도가 유지된다. K를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고요. 표본의 K가 안 바뀐다. 네가 안 바뀌면서 K의 변화를 보시는 거야. K는 신뢰도에 따라서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관계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자, 개념 기준표 볼게요. M부터 시그마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알파 %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 사이로 나왔을 때 오목을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여기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자, 신뢰도를 높이면 K값도 커지겠지. 그럼 뭐가 되니? 신뢰 구간의 길이는 B-A,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커집니다.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신뢰도 발전할 때 K가 안 바뀐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B 값은 작아집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집니다. 맞는 얘기겠지? 디귿, 신뢰도 발전할 때 K가 안 바뀝니다. 표본의 크기를 2배 늘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입니까? 틀렸지. 표본은 어디 안에 들어있으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2배 늘리면 루트 2분의 1배로 주는 거지. 맞니? 몇 배 해야지? 4배. 표본의 크기를 4배는 해야지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로 줍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가 95, 그 다음에 n이 196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 뭐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뭐. 자, 알파가 95일 때 얼마 쓰러냐? 신뢰도 95일 때 K값 얼마 쓰니? 1.96 쓰라고 했으니까 2배의 1.96 곱하기 N 얼마니? 196, 루트 196은 14. 2, 7. 7, 24, 7, 8, 56. 0.28 시그마야. 당연히 0.28 시그마는 뭐보다 작다? 0.5 시그마보다 작지, 그치? 맞는 얘기나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신뢰도와 표본의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는 요식 하나 딱 써놓고 여기 가지고 고정시켜놓고 고정시켜놓고 나머지만 변화시키면서 죄송하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까지 해봤습니다. 자,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만 결국은 뭐 머리 쓰고 생각할 게 없는 거야. 착착착착 대입하고 모르는 거는 미지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동 마무리 하시고 좀 쉬었다가 22강 최대한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나갑시다.